강북 FM과 강북혁신교육지구가 함께하는 연간 프로젝트 방송 오강혁 11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북 FM 총괄 PD 김일웅입니다. 네, 오늘 오강혁 벌써 11번째 방송인데요. 오늘은 아마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전에 마을배움터 팀에서 4분 오셨었는데 네, 오늘은 5분이 앉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스튜디오가 꽉 찬 느낌인데요. 네, 먼저 각자 간단하게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저부터 할까요? 네, 그러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0년 강북혁신교육지구 마을교사 팀장 오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은정 팀장님 나오셨고요. 예, 저는 마을교사 간사 이미영입니다. 네, 이미영 간사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2019년 간사 김미진입니다. 네, 김미진 전 간사님 나오셨고요. 네. 언제 한지 모르는 간사 박영진입니다. 네, 언젠가 간사 박영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작년까지 팀장이었던 네. 김세진입니다. 네, 김세진 전 팀장님 나오셨고요. 네, 항상 마이크 없이 계시다가 오늘 김세진 팀장님 드디어 목소리가 네, 나가겠는데요. 네, 오늘 5분이나 이렇게 나와주셔서 그만큼 아마 이 마을교사 팀이 가장 소속된 분들도 많고 활동하는 것도 많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을 해보는데요. 저희가 뭐 첫 번째 질문은 아마 이 방송 들으셨던 분들은 대충 다 아실 건데요. 어떻게 하다가 혁신교육 사업에 발을 담그게 되셨는지. 여기는 뭐 다 마을교사분들이시니까 뭐 혁신교육 사업에 참여한 게 이제 마을교사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을교사로 어떻게 활동하게 되셨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걸로 네, 오늘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게 지금 물 빠지는 거예요, 에어컨인데. 저희가 실외기 이렇게 뺄 수가 없어서 모터를 달아놨습니다. 네, 뭐 저런 돌발 사태에 당황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마을교사를 지원하게 됐다. 네, 지금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오은정 팀장님부터 네, 아니, 제가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겠습니다. 예상 문제를 뽑았는데 예상 적중률 네. 100%. 네. 네, 이 우리나라 공교육의 폐해가 여기서도 예상 문제를 마을교사에 뽑고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 저는 그 말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마을과 있는 재능 교육. 그래서 이 글이 어느 날 뭐 제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CF 한 장면처럼. 네. 제가 저야말로 한 20년 넘게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 수업하면서 저야말로 재능 있지, 능력 있지, 딱 저라고 생각했죠. 네, 네. 재능. 그런데 그 중에서 되게 마을 공동체 교육. 이 말이 엄청 너무 멋지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 또 저희 아이도 어렸고 했으니까 우리 아이가 마을에서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나부터 동네 어린이 돼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 동네에서 막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막 강장에 나가가지고 노는 아이들하고 같이 놀았어요. 막 전래놀이하고 뭐 강강술래며 뭐 이어달리기 단체 줄넘기 막. 그래서 처음엔 애들이 쭈뼛쭈뼛거리다 애들이 어느 날 막 20명씩 가까이씩 계속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신나게 한두 시간씩 놀아주고 들어가면 말 그대로 뻗었죠. 그리고 또 길에서 만나는 아이들 막 휴대폰 보느냐고 고개 숙이고 다니고 그럼 애들을 이제 감시하러 다니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 나 왜 마을 어른이고 마을 교사니까 막 이런 뭐 생각에 그냥 누가 시킨 거 아니고 그냥 제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막 비가 오는 날 우리 아이가 막 우산 놓고 가가지고 우산을 갖다 주러 학교 갈 때면 꼭 2개 이상씩 챙겨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혹시 우산이 없는 애들한테 주려고. 왜? 나 마을교사니까. 근데 그러면서 아이가 뭐 학교 가기도 전에 뭐 재능교육, 재능 기부로 해서 학교에서 뭐 책 읽어주기 활동도 하고 하면서 이제 뭐 학부모 독서 동아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활동을 넓혔는데 네네. 처음 시작한 계기는 그 말에 아직 본론이 안 나온 거예요. 네. 네. 아니 이제 마지막 정리하려고. 네. 딱 처음 시작한 건 뭐 마을과 있는 그런 게 굉장히 거창한 마음에 네네. 막 내가 이것만 되면 마을에서 굉장히 뭔가 할 수 있고 막 내가 큰 사람이 된 것 같고 막 이랬는데 막상 한 해 한 해 가면서 정말 저는 작은 존재였다. 네네. 내가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그런 계기가 됐지만 지금은 한 해 한 해 또는 하루하루 더 작아지고 겸손하게 배워야 되겠구나. 왜냐면 너무 그동안에 이런 과정을 열심히 해놓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네. 진짜 부끄럽다. 이게 요즘 저의 마음입니다.
네. 그 모범 답안을 준비해 오셨는데 너무 많은 걸 앞에서 얘기하시면 뒤에 얘기하실 게 없어요. 그래서, 네. 딱 질문에 요지만 대답해 주시면 앞으로 방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끝나고 따로 얘기 네. 좀 합시다. 네, 그래서 마을교사 이 문구에 꽂히셔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동네에서 오지랖을 발휘하는 동네 어른으로 다니시다가 그럼 마을교사는 지금 몇 년 차세요? 저는 네. 3년 차? 3년 차. 4년 지금 차인가? 네, 3년 차 마을교사로 하루하루 겸손해지고 있다는 네, 오은정 팀장님 이야기셨고요. 오른쪽으로 돌아갈까요? 우리 네, 이명현 간사님. 네, 저는 네. 한 20년 정도 출판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남의 책만 편집하다 보니까 제 책을 한번 써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여기 강북 여성연령개발센터에서 1인 1책 글쓰기 지도 전자책 발간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정말 2018년도에 정말 더웠는데 그때 정말 뭐 영혼을 끌어모아서 이제 강의를 듣다가 네네. 좀 이렇게 혜택을 받았으니까 그때 국비시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오은정 팀장님이 저 위 일기셔요. 네네. 그 책 수업? 네네. 168시간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좀 배운 거를 이제 좀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이제 정선명 이상장님 그분한테 통화를 했었는데 마을 교사라는 게 있다. 근데 저한테 뭐 좀 하자 이런 건 아니었고요. 정보만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래 그러면 교양 필수 과정 듣고 막 이런 과정에서 제가 좀 그 마을 공동체 사업인가요? 네네. 독서 동아리 막 이런 것도 이제 하면서 마을이라는 개념을 좀 알게 됐어요. 이게 2019년?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이제 교양 필수 과정 다 듣고 이제 네네. 워크숍을 갔는데 갑자기 뭐 투표를 하더니 제가 간사가 된 거예요. 네네. 보통 갑자기 되시더라고요. 네, 저는 정말 그날 머리도 안 감고 네네. 정말 이상하게 해서 갔는데 어쨌든 근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지났나요? 근데 네네. 특히 이 5강역 방송을 제가 10개를 다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9강에서 완전히 네. 꽂혀가지고. 댓글도 좀 잘했다. 달아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네, 구독했습니다. 네네. 후원도 할 예정인데. 네. 그, 모든 아이는 누구나 꽃이라는 그거에서 제가, 네네. 이거 뭔가 제가 활동할 게 있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많이 좀 이렇게 웜업이 되어 있는 상태고. 네네. 되게 그래서 뿌듯합니다. 오늘도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열심히 들어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후원. 후원, 네. 네, 국비 교육을 받으시고, 나도 사회에서 뭘 혜택을 받았으니까 네. 이거 나눠야겠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을 공동체에 막 관심이 가던 이 시기, 이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네. 마을교사 활동을 하시게 됐고, 머리도 안 감고 총회 가셨는데, 갑자기 간사가 되셨다. 또 이런 후일담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김미진 선생님,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에 네네. 이제 중국어 강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보통 오랫동안 뭘 하셨군요. 네. 보통은 이제 기본적으로 20년. 네.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다 20년 얘기하셨는데. 네, 근데 하다가 이제 아이도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이제 잠깐의 휴직기를 휴직기는 아니지만 하면서 이제 좀 육아에 전념을 하게 됐는데 네네. 이제 어느 지인께서 정말 너무 훌륭한 선생님들이 모여 계신 자리가 있다. 여긴 네가 꼭 가야 한다. 그러니 아무 소리 말고 따라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대하신 분들인가? 그래서 혹시 누구셨나요, 그분은? 예,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네. 끝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군지 한번 클라이언트의 비밀을 지켜주시는 한번 분인데. 추측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네. 이분들의 모임이 있다. 그러면서 저를 막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저도 기대는 했죠. 왜냐하면 정말 위대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멋지신 분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기대를 하고 갔는데 역시 들어갈 때부터 시작을 해서 분위기가 너무 아우라가 느껴지셨군요. 네. 그런 분들이 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또 딱 앉아 있으니까 자기 알고만 계시던 것들을 다 모두 풀으시고 같이 이제 공유도 하시고 네네. 자기가 정말 노하우잖아요. 네. 그분들도 근데 그런 거 꺼리기 물론 약속은 되어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약속은 되어 계셨겠지만 그렇게 자기 것들을 아무런 스스럼 없이 나눌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배울 점을 느꼈고 그러면서 너무 한 달에 한 번 있었던 그 모임에 네네. 나가는 게 좀 되게 즐거웠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여기서는 내가 마을 교사를 하지 않아도 모임에 나오게 되면 굉장히 나의 뭐 강사 생활을 하는 거에든지 아니면 그런
겸손이라든지 배려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겠구나라고 네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마을 교사를 해보면 어떻겠니라는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와중에 그 지인과 그러면은 해보겠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하게 됐는데 그게 아마 2016년이었을 거예요. 네네. 2016년이고 그러면서 한 2년 동안 예비 마을 교사를 계속 그렇게 나가다가 2018년도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금도 그분들의 모습들이 잊혀지지 않고요. 네네. 20년이 30년이 돼도 제가 마을 교사를 계속 하더라도 그분들의 모습은 그때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마을 선생님의 네네.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도 지금도 마을교사를 하시고 네, 계시나요? 네, 그렇죠. 하고 계시고 지금 주축을 이루면서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비 과정을 2년 거치셨다고 하신 게 이채롭네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지인분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들긴 하는데 마지막에 밝혀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지인의 추천은 너무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런 추천을 받고 가게 되셨고 그 안에서 서로의 것을 나누는 이런 모습에 또 감동하시고 해서 마을교사로 활동을 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이렇게 긴장 풀면서 이야기하다가 강북 마을교사 치면 네이버에서 3번째에 뜬다는 박영진 선생님 어떻게 시작하셔서 지금 네이버 3등까지 가셨는지. 네. 처음에 밝히지 않기로 하시고 한 저는- 사항인데 저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좀 쑥스러운 마음에 네. 저는 이런 건 많이 홍보하셔야 돼요. 일단 마을교사 홍보를 네. 하기 위해서 나온 자리이니만큼 예. 제 이름보다는 마을교사를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저는 개인적인 수업을 오랫동안 해오다가 이미 아이들을 키운 상태에서 네네. 그 아이들이 졸업한 학교로부터 어떤 교육이 있다라는 네네. 그 콜을 받고서 그 교육에 참여했는데 그게 2014년도 교육지구 사업의 한 일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거기에 참여를 하면서 그 해 연도에 마을교사, 그러니까 그때는 마을 강사를 뽑는다는 맞아요. 네, 네네. 그 공고에 처음 발을 들여놓고 그때는 주로 지역아동센터로 나가는 수업 아니었나요? 주로 구에서 하는 그 행사, 아. 네,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 아니면 이제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었을 경우에 그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들 네네. 같이 가서 펼친 마당식으로 이루어졌었어요. 네네. 네. 거기에 지금 발을 담그고서 지금까지 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빼고 싶으신데 못 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세면 안 됩니다. 지역사회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단어 때문에 네네. 지금 제가 못 빼고 있지 않나라는 네네.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가 완전히 구축될 때까지는 내 발을 빼지 않겠다. 네. 네, 이런 각오로. 네, 그래서 이따가 뒤에 네이버 3등까지는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듣는 시간을 저희가 가져보도록 하고요. 네, 오늘 항상 이제 유령처럼 목소리가 등장하지 않던 김세진 팀장님 마이크 앞에 앉으셨어요. 네. 뭐 전에 혁신교육 사업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신지 얘기를 해주긴 하셨는데 뭐 다들 까먹으셨을 거예요, 아마. 저도 까먹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을교사에 집중해서 마을교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1편에서 다 말씀드렸는데 네. 다시 한번 네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5년도에 강북구청 공고를 보고 지원했습니다. 네. 저는 원래 이렇게 문화센터하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다가 우리 지역에서는 그 활동을 하고 네네. 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청 공고를 보고 그럼 강북구에서도 강북구 친구들을 한번 만나보자 하는 네네. 생각으로 지원을 하게 됐고요. 그 지원을 하게 되어서 마을 교사가 되면서 마을을 알게 시작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공고를 보고 알게 되셨다. 그래서 이제 마을교사를 하면서 이제 마을을 알게 됐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제가 지금 11번째 방송하고 있는데 아마 11번 방송 중에 가장 참여하신 계기가 다채로운 팀인 것 같아요. 네. 보통 다른 팀들 한 가지예요. 지인의 권유. 네. 권유로 포장된 강요 뭐 이런 건데
여기는 뭐 이제 지인의 권유도 있고 공고를 보고 가신 분도 있고 사회에서 받은 걸 나눠야겠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하시다가 이제 마을교사가 되신 분들도 있고 되게 이제 여러 가지 경로로 마을교사를 시작하게 되신 것 같고 그 전에 이미 오랜 기간 아이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다는 또 이런 공통점도 있으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마을교사랑 좀 인연이 있는데요. 아까 2014년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본 게 그때 아마 강북구 교육 콘텐츠 사업인가 뭐 이런 거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라디오 수업으로 해가지고 지역아동센터 수업 나가고 그 후에 한 2년 정도는 마을교사 활동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뭐 일이 많아져서 이제 마을교사는 못 했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저도 한 발을 걸쳤었다는 말씀을 여기서 잠깐 드리고 그래서 이 긴 기간 또 많은 분들이 많은 아이들을 만나 오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교사 사업팀은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해오셨는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아무래도 전 팀장님께서 먼저 오늘 떼주시는 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다시 질문을 다시 한 번만 그럼. 네, 마을교사 사업팀에 뭐 집중 안 하고 계시나요? 네. 저기서부터 이렇게 당연히 네. 시작할 거라 생각. 긴장을 놓치시면 안 되면 어느 분부터 말씀하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마을교사 사업팀의 활동 그동안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 네, 간략하게 쭉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누구 또 감탄하시는 분 옆에 계시는데. 네. 준비하셨나 봐요. 네. 지금 현재 팀장님이. 근데 네. 전 먼저 하시고 혹시 빠진 게 있으시면 네. 이제 처음에는 마을교사 사업팀이라고 네네. 이렇게 팀이 구성되었던 건 아니었고요. 일단 그냥 마을교사가 활동할 수 있는 네네. 것들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교육 지원이라는 네.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제 마을교사가 포함이 된 거는 아니었고요. 그냥 마을교사의 필수 교양 과정을 준비하는 네네. 팀이어서 그냥 거기는 그냥 사무국장님과 구청에서 조금 계획을 세우는 정도였었죠. 그래서 마을교사가 팀장으로 나온 거는 네네. 2016년도부터였고요. 2016년. 네. 네. 저희가 15년부터 활동은 했으나 마을교사 사업팀의 팀장이 마을교사가 된 거는 16년도부터였고 그때부터 이제 뭐 지성감성이라던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우리가 하는 교육을 우리가 계획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저희가 필수 교양 과정에 계획을 세워갔고요. 그리고 예산 부분은 그때서부터 저희가 뭐 저희가 세운 거는 아니었고 이제 구청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듣고 싶다 하면은 구청에서 그 예산 부분을 세워주는 정도였고요. 현재는 마을교사 사업팀에서 그 예산까지도 네, 세울 수 있는 단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였던 그냥 연구 모임이 이제는 지원을 하는 연구 모임으로 발전을 해서 선생님들이 지원을 한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혁신 예산에서 이제 네. 연구 모임도 받는? 네, 하나에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공식화된 거네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혁신이 있는 한은 연구 모임이 계속 지원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기 네네.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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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소음이 네. 그만하겠습니다. 이거 아니, 이제 근데 밖에 지금 뭐 차가 한 대 서 있고 항상 이맘때 편의점에 물건 내리시는 차가 오셔가지고 네. 그 김세진 팀장님께서 네네. 이제 지역 분과장님을 오래 이렇게 되시면서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네, 네. 자연스럽게 껴들기. 네. 그러니까 마을교사는 이제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하지만 마을교사 사업팀은 구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해서 하고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큰 사업으로는 지성, 감성, 인성, 창의교육, 협력교사 지원을 이제 학교 한 30여 개가 되고요. 633 학년 전환기 창의 프로그램을 이제 100회 정도 작년에 진행을 했고 지역아동센터 수업이라든지 마을교사 역량 강화,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 모임 지원이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매달마다 사업팀 회의가 1년에 총 10회 정도 진행이 되고요. 네네. 총 강의 저희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강의 횟수는 15회, 뭐 참여자 수는 400여 명의 연구 모임 15개, 네네. 그다음에 마을교사 한 100명 정도의 이제 뭐 선정이 돼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주로 활동하는 영역에는 학교 정규 교육 과정 및 방과후 수업 학교 교육 활동에 대한 지원, 네네. 자유학기제 주제 선택 활동, 마을 방과후 수업, 뭐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하는 수업,
아까 말씀드렸던 학년 전환기. 근데 이게 저희 마을 강북에서만 633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네네. 제일 다른 데서도 이 633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혁신적인 단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633이 무슨 뜻인가요? 초등학교 6학년, 네. 중학교 3학년,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 이렇게 맨 학년기 마지막 그 시기에 저희들이 이제 마을교사 선생님들께서 마을교사가 협력 종합 예술 활동을 함께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 돌봄 교실이라든지 이런 학교 교육 과정에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마을에서 학교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또는 마을 공동체에서도 활동을 하는 영역이죠. 네.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네. 답을 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학교와 지역아동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나가시는 게 이제 핵심적인 활동이고, 어쨌든 이제 마을교사 분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제 뭐 내부 교육 또 뭐 동아리 소모임 활동 이제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고 계셨다, 진행해 왔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마을교사 이 교양 과정이 되게 빡세다고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네. 다들 매년 들으시는 거죠. 네. 혹시 뭐 작년에 들으시면서 이 수업은 정말 기억에 남더라. 혹시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가 얘기할까요? 네네. 저는 예. 그 나눔에 관해서 전성실 네네. 선생님이 나눔에 관해서. 예, 네네. 했는데 그 뭐 일본이 지금 도시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서 완전히 그러니까 고령화에 의해 가지고 이제 도시가 텅 비게 되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분이 1년에 옷을 한 벌인가 두 벌밖에 안 입는데요. 안 산대요, 옷을. 네네네. 그러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책도 다 사고 막 그 명함도 사고 막 이랬는데 페북 친구도 되고 지금 네네. 이랬는데 좀 삶에서 일상에서 좀 뭔가를 좀 움직여야겠다라는 되게 동기유발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네. 그게 좀 저는 기억에 납니다. 좀 사실 일상에서 뭔가 작은 걸 바꾼다는 게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신 강의셨던 것 같고, 혹시 다른 분들도 기억에 남는 강의 있으시면 하나씩. 이게 네. 그때 그 교양 필수였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네네. 저는 그 공릉동에 네. 청소년 문화센터 관장님이신 이승우 관장님의 강의를 듣고 네네. 이제 그분의 주제는 청소년들에 관한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는 과정들을 보여주셨고 앞으로 이렇게 꿈꿀 수 있게 네네. 미래 제시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 강북구의 청소년들도 이런 방향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네네. 강북구만의 특별화된 청소년들의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가면 마을교사가 함께 해서 만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실 그 법에 이제 시군구별로 청소년 문화센터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강북구는 없다 이 얘기를 요 방송에서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네, 빨리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박영진 선생님은 어떠실까요? 네. 전에 네. 마을교사 그 역량 강화 수업 강의 자체는 네네. 그 단기적인 한 번으로 일회성으로만 들었던 강의였었는데 올해 2020년도 심화 과정에서는 네네. 4회차 정도 한 강좌에 대한 4회 정도의 수업으로 이루어졌을 때 네네. 마을교사들이 좀 더 심도 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고 네네. 거기에 또 서로 그 본인들의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토론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서 네. 좀 더 많은 부분을 서로 알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심화교육을 좀 길게 진행하면서 더 많은 내용들 서로 나눌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저는 안 했는데. 네, 아니 아까 말씀 많이 하셨으니까. 아니, 네. 저도 하나만. 네. 그 특별히 드릴게요. 네. 이 혁신지구 사업이 어쨌든 네. 마을교사가 학교로 들어가는데 네, 네. 사실 학교에서 바뀌지 않고 학교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뭐 편견이나 이런 것들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은 마을교사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작년에 초등학교 서정선 선생님이 직접 이 마을교사라든지 혁신지구 사업에 관련돼서 굉장히 많은 사명감을 가지시고 활동하는 거에 대한 강의를 하셨을 때 그래, 현장에서도 저런 분이 정말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수업에서도 정말 되게 많이 얻었거든요. 근데 네네. 하지만 여전히 어떤 보이지 않는 벽도 존재는 했었지만 그런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런 부분 학교 선생님이 직접 마을교사에 대한 심화 강의라든 역량 강화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도움이 네네. 됐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다음 얘기 주제를 꺼내주신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학교라는 공간이 상당히 좀
보수적이에요. 뭐 나쁜 의미에서라기보다 잘 변하지 않고 뭐 아무래도 되게 시스템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교육 사업이 이제 다른 영역에서도 이제 기존의 학교와 좀 부딪히는 서로 잘 변하지 않는 이제 이런 부분이 뭐 사업에서 어려운 점으로도 많이 얘기됐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마을교사 같은 경우도 사실 마을교사라는 명칭을 쓰는 것에 대한 것도 좀 논란이 있었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활동하시면서 좀 좋았던 점 이런 거는 이제 잠시 뒤에 얘기해 보도록 하고요. 좀 그 마을교사 활동하시면 좀 이런 게 좀 힘들고 어렵더라. 좀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 먼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나 또 말하고 싶은데 참아야지. 일단 또 해볼까요? 여기 또 예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마을교사 활동하면 어려운 점은? 맞죠? 네. 그러니까 여기 또 계신 선배님들, 네, 네. 또 직접적으로 간사님, 또 팀장님 활동하시는 거하고 현장에서 수업하는 거하고 또 막 그 마을교사 팀 자체를 운영해가 나가는 거하고도 또 이런 온도차가 네, 좀 네. 극명하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어쨌든 마을교사하고 팀장하고 그다음에 또 학교 수업을 진행해서 나가는 부분은 각각에서 영역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큰 틀에서는 같지만 그걸 쉽게 공유하려고 열진 않는다.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인식은 개선됐다고 하지만 네네. 각자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마을교사는 꼭 쥐고 있고 이제 그거를 이제 재능이라는 나눔을 아이들에게만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계시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마을교사 제일 큰 일단 마을교사에 대한 문제는 마을교사에 대한 이해, 뭐 사명감 뭐 이런 부분이 좀 적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솔직하게 많아요. 이제 그런 인식들을 개선해야 돼서 처음에는 저도 나 다 아는 건데 막 그런 역량 강하고 마을교사에 대한 이해, 마을에 대한 이걸 왜 알아야 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오히려 하면 할수록 매년마다 그런 강좌는 꼭 들어야 되겠구나. 또 개설해야 되겠구나를 오히려 절실하게 더 느끼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뭐 교무부장이라든지 그 학년부장님이라든지 혁신사업부장님 정도 만 혁신지구 사업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아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는 각각 학교에도 의무적으로 연수 개념으로 마을에 대한 마을의 이해 이런 부분을 이제 강북구 내에서라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서 교사들도 그런 인식에 대한 강의를 막 듣고 같이 토론도 하고 하는 그런 현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크게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아쉬운 점. 근데 그만큼 인식이 덜 돼 있다. 그리고 실천하고자 하는 것과 현실에서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이 크다. 이런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 혁신교육이 뭐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걸 지향한다고 했을 때 이 학교와 마을이 서로 열리고 다가가고 섞이고 이제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이제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운 점들이 많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또 얘기해 주실 분? 네. 갑자기 눈이 마주쳐가지고 네네네. 제가 해야 될 것 같은 큰 의무감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8년부터 이제 그 전에도 활동은 네네. 했지만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마을교사로 활동을 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거는 학교 안에서, 그러니까 저도 느꼈던 거고, 다른 마을 선생님도, 마을 선생님들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던 부분인데, 학교에 가게 되면 아무래도 강사로 대접을 한다라고 얘기를 네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엄연히 저희 마을교사와 강사는 틀리거든요. 네, 그래서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계시는데요. 그 인식에 관해서 마을교사 인식이 좀 나아지고 네네. 계시는데 그 전에는 굉장히 마을교사들을 강사처럼 너희는 그냥 가르치고만 가시면 됩니다라는 그런 의미의 그런 네네.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아이들과 좀 더 다가가고 싶은데 학교에서는 받아주지 못했던 점들을 보면서 이제 물론 그분들에 대해서 마을 교사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릴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알려도 모른다고 하면 저희가 직접 앞에 나서서 수업을 가게 될 때나 이럴 때 직접적으로 안내드리고 아니면 네네. 몸소 보여주는 것만이 이분들한테 확실하게 다가가는 방법이 되겠구나라는 네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그런 이런 점들 때문에 조금 어려웠고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제 저희가 어떤 것 좀 많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웠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재난 지원금들을 받게 되는데 그 안에도 이제 프리랜서 재난 지원금이 네네네.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서 그러면 마을 교사에 대한 어떤 거에 대한 증명서가 있느냐, 서류가 있느냐, 아니 또
뿐만이 아니고 뭐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마을 동아리, 청소년 동아리를 네네. 한번 같이 아이들과 해보려고 할 때에도 그때도 이제 마을 교사 그리고 학부모로서 같이 하게 된 그거를 이제 내게 됐는데 멘토로 내게 됐는데 그분이 말씀은 그러면 마을 교사신데 그거에 대한 증명서류가 있으십니까?라고 물었을 때 네네. 저는 지금까지는 없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점들이 조금은 마을 교사로서 활동을 하면서 조금 어느 정도 나는 이런 위치에 있고 이런 거를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야라는 네네.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좀 되면은 체계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고 있습니다. 아, 네. 저도 한 3, 4년 전에 중학교 수업을 들어간 적이 있어요. 자유학기제. 강북군의 모 중학교 두 군데를 들어갔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학교도 또 이해가 돼요.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이 또 이 사회 전체적인 어떤 조직 질서나 뭐 이런 거랑 또 다른 여기만의 질서가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선생님들도 워낙 본연의 업무 외에 이제 다른 것에 시달리신다 이런 언론 보도들도 많고 그래서 학교에 가면 아무도 안 챙겨주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가서 알아서 수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근데 또 이 마을교사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새롭게 만들어지고 실험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도 그것을 기존의 강사라는 틀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시간들이 쭉 지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뭐 서로가 좀 이해하고 뭐 알아가는 과정에서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증빙이라는 측면은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쨌든 우리가 사회에 공헌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사회가 이제 인정한다라는 뜻도 있는 거잖아요. 뭐 꼭 행정적으로 필요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논의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뭐 다른 분들도 좀 어려웠던 점 뭐 앞에 나왔던 점들 외에도 네,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네네. 지금 상황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 예. 아이들을 못 만나는 게 되게 그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준비는 잔뜩 지금 뭔가 스탠바이 돼 있는데 네네. 이렇게 딱 중단돼 버린 느낌. 그래서 저도 2학기 때 이제 수업이 어렵사리 이제 연결이 됐는데 네네. 어떤 아이들일까 궁금하고 만나고 싶고. 네. 저희 우리 자료에도 나오지만 저희가 네네. 컨텐츠가 150개거든요. 그거 진짜 물론 다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지만 네네. 준비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좀 빨리 만나고 싶어요. 아, 네.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6개월 차라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네. 네, 6개월 차 이렇게 의욕에 넘치셔서 빨리 아이들을 네, 만나고 빨리 싶은데 어떤 아이들일까 네, 궁금하고. 코로나의 공습으로 만나지 네. 못하는 이 상황이 어렵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박영진 선생님도 네, 좀 오랜 기간 활동하시면서 어렵거나 아쉬웠던 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7년 차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저한테 있을 거라고 네,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없으셨나요? 네. 그렇게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저한테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7년 정도를 하면서 많이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추진하는 목적이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 시행착오가 많이 필요로 했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작년 또 올해 지금 작은 학교에 나가면서 봤을 때 많이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조금 저희 마을교사 자체 내에서 네네. 많이 역량을 좀 높이고 개인의 이제 컨텐츠를 좀 높인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학교도 분명히 혁신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네네. 때문에 오픈을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저렇게 7년을 네. 이 삶의 현장에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실 2020년 이게 계시는 분들이 즐겁게 이렇게 아이들만 생각하면서 그런 막 열정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네. 마련해 주신 분들이라고 저는 앞서가신 선배님들의 노고로 그럼요. 네, 우리가 누리고 있다. 예. 네. 든든합니다. 이런 말씀을. 네. 그래서 저희 방송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주체들이 참여하는 사업이고 또 이제 기존의 것도 이제 혁신이라는 게 기존의 것들을 바꾸는 또 작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되진 않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렇게 뜻을 모아가고 함께 호흡을 맞춰가면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는 것들은 보인다. 그런 희망적인 얘기들은 이제 다들 해주시는 것 같고요. 김세진 분과장님 그동안 이제 분과장으로 항상 오셔서 얘기를 들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마을교사의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혹시 어려웠던 점, 과거에 그 마을교사 김세진이 현재 분과장 김세진에게 이런 게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마을교사 사업, 마을교사 활동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뭐냐면 저희 마을교사 선생님들이 대부분이 원래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컨텐츠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마을교사 활동을 시작을 하셨는데 이 부분들이 약간 경력단절 여성들이 온 것처럼 얘기하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에 저희가 이렇게 양성하는 그런 과정들은 있었어요. 특화 사업으로. 근데 그 부분이 다가 아니라 원래는 전문적인 것을 나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들이 너무 조금 낮게 평가가 되어서 마을 교사라는 이름을 달았을 때랑 강사일 때랑 이게 좀 평가가 다르게 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아쉽고요. 저희는 학교 교육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교 교사가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들어가서 함께 채워주고 마을 교사는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삶과 연결된 교육까지 받을 수 있게 마을에서 만나는 선생님이 학교에서도 만날 수 있는 게 마을 교사라서 자부심이 굉장히 컸는데 평가를 조금 높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상황에서 마을이 먼저 다친 것 같아서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이 너무 답답하고 구청에 구청에서 해도 된다라는 이 이야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혁신인데 혁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이 상황이 가장 좀 답답한 부분입니다. 이야기를 기다리지 말고 찾아가세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지금.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저 이제 쭉 코로나 관련한 얘기도 저희가 방송 때마다 하는데 되게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그 대안을 모색하고 계시고, 네. 그래서 뭐 앞에 한 얘기랑도 좀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또 특히 이제 한국 사회가 이 돌봄이나 여성 노동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하고도 좀 연동돼 있는 문제인 것도 같아요. 그리고 또 교육이라는 영역이 이제 공교육 시스템에서 이제 어떤 전문적인 영역, 그 국가가 인정하는 부분에만 이 전문성을 인정하는 또 이제 이런 것들하고도 연결돼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희 뭐 코로나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나 마을교사 사업팀, 마을교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는 활동 영역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얘기해 주신 대로 학교 현장하고의 어떤 이런 인식의 차이, 서로에 대한 인정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가 가져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학교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고 돌봄, 보육, 교육 이런 것들이 다 바뀌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사태를 기회로 마을교사 입장에서 학교 교육이 아니면 혁신교육의 마을교사 사업이 좀 이렇게 가는 게 필요하겠다.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예상 문제 있었나요? 네. 그럼 대답 먼저 해주시죠. 네. 근데 이제 없으신 것 같은데 지금 예상 문제지를 안 보고 계신데. 있어요. 머릿속에 넣었죠. 그다음 문제 이게 나올 줄 알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고민에서 제일 큰 틀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2학기에도 80% 이상은 1학기처럼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런 공론회들도 있고 이래요. 그러면 학교 현장에서만이 이제 앞으로 교육이, 보육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그 테이블 안에 마을교사도, 마을도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각자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했을 때, 내지는 소수로 인원을 정말 돌봄이 필요하거나 이런 공동체 사업에서 필요할 때 마을교사가 얼만큼 그 현장에 가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온라인 수업이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콘텐츠를 온라인으로 제작화해서 어떻게 풀 것인가, 그리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이 마을 안에서
성취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마을 교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이번에 그래서 저희는 발빠르게 2학기 때를 대비해서 온라인 강좌 그다음에 온라인 강사 영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거에 관련돼서 있어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저작권의 문제 이 똑같은 영상을 하나 가지고도 마을이라든지 마음을 또 담을 수 있는 그런 수업 그냥 일반 강사가 똑같이 하는 수업 예를 들면 어떤 보드게임이라 하더라도 그 보드게임이 얼마나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잘하는 사람에 비해서 마을 교사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특화된 수업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노력을 하고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현장에서 보면 지금 1학기 때도 조금씩 나가고 있었던 그런 온라인 강의라든지 온라인 수업들이 어떤 체계적인 거 교육청이라든지 또는 구청 지원과에서도 매뉴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겪으신 분들이 어려움을 지금 많이 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또 하나의 사업으로는 매뉴얼을 마련해서 어떤 수업에 만약에 영상 강의를 송출했을 때 한 번에 어떻게 어디까지 송출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어떻게 누구한테 가져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저희가 그런 것을 좀 선도적으로 만들려고 지금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지금이야말로 혁신을 논하고 혁신을 공부해야 되고 말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도적으로 좀 많은 걸 준비하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선도적으로 해주셨어요. 네. 사실 코로나라는 게 사상 초유의 사태이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변화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여러 가지 뭐 행정적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준비되지 않은 게 맞는 것 같아요. 또 뭐 학교별로도 이제 온라인 수업의 내용이나 뭐 방식들이 다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빨리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 마을교사팀의 선도적인 문제 제기로 통해서 하고 또 콘텐츠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그렇죠. 요즘은 콘텐츠가 워낙에 많잖아요. 뭐 유튜브에 정말 이제 잘하는 콘텐츠 많을 건데 같은 영상 콘텐츠라도 마을교사만의 어떤 이 느낌과 장점을 담은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신다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이어서 뭐 자연스럽게 얘기를 이어 나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코로나 시대 마을교사 혁신교육, 학교교육 이대로 좋은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지금 김미진 예전 간사님 자꾸 무릎을 옆구리를 콕콕 찌르고 계시나요? 근데 저는 일단은 뭐 6개월 차로서 네네. 글쎄요, 기간의 문제는 아닌데, 물론 이제 막 그 속도가 빠르잖아요, 요즘 삶이. 근데 맞습니다. 조금 한번 포즈를 줌으로써, 내 자리가 어딘가, 원래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약간 이런 물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너무 앞으로 여기 땅 해가지고 가는 것만이 그 방향성을 좀 한 번 더 점검하고 내 자리가 어딘가를 저는 되게 나름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족끼리 좀 더 뽁닥뽁닥 막 친밀한 그런 것도 좀 가지고 막 삼시세끼라는 거가 정말 그냥 대충 학교 보내면 아이들이 밥 먹고 오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엄마가 뭐 어쨌든 밀 시트라도 키트라도 만들어서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엄마의 밥이라든가 그러니까 좀 저희 마을 교사도 그런 좀 따뜻함이랄까요. 그리고 삶과 연결된 아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이 삶으로 될 수 있는 약간 변한 어떤 변곡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냥 남이 가니까 쭉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옆도 보고 옆에 사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 이렇게 좀 살피고 좀 어떤 좋은 쪽으로의 그런 쉼이 아닌가. 그냥 저는 그래서 막 이것도 즐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안 봤던 것들 옛날 사진이나 또 친구한테 받았던 편지 막 이런 것도 괜히 꺼내보고 감성 돋는 막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또 나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좋은 쪽으로 보면은 또 좋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가끔 강사님한테 조금 약간 힘들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건 이제 뭔가를 해야 되고 하는데 방송 끝나시고 두 분 막 이렇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완급 이제 팀장님이 워낙 액티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한 액티브하는 사람인데 경상도 욱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좀 나름 좋은 조합이네요. 좋은 조합이고 거의 등치는 비슷하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 말씀 들으면서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어슐러 K 르긴이라는 소설가가 있거든요. 네, 그 어스시 마법사 시리즈라고 뭐 반지의 제왕 이런 거랑 함께 이제 세계 3대 판타지 소설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이제 그 제가 읽은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람이 한 일 하나하나 그 한 동작 한 동작이 그 사람을 그 행위에 묶고 그로 인해 빚어진 결과에 묶어버린단다. 그리하여 계속 또 행동하도록 만드는 거다. 그러면 지금 같은 행동과 행동 사이의 빈틈에 다다르기란 정말로 어려워지지. 행동을 멈추고 그저 존재할 시간, 자신이 대체 누굴까를 궁금해할 기회를 가질 수 없는 거다. 이제 이런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아니면 외부에서 온 거지만 말씀하신 대로 잠시 멈춰서 이후의 방향을 고민해보는 이런 시기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코로나 이후를 얘기하지만 지금 변화를 준비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코로나 이후라는 것도 그냥 위기로 끝날 거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들 많잖아요. 그래서 네, 좀 워워하시고 팀장님, 네, 네. 좀 선도적인 것도 좋지만 네, 돌아보는 시간을 두 분이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김미진 선생님도 옆구리 찌르지 마시고 네, 어떻게 옆에 찌르고 생각하시는지. 있어요. 네, 또. 저는 지금 이제 주제 활동, 네네. 네, 자유학기제 수업을 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그 친구들은 이제 1기 친구들 보내고 2기 친구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친구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을 보고 그리고 현 네네. 상황에 맞게끔 뭐 온라인 강의도 하고 있고 대면 수업도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보면서 지금 모든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오은장 팀장 우리 저희 마을교사 팀도 네네. 온라인 강의라든지 아니면 쌍방향 실시간 강의를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고 저희도 준비는 잘 네네.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저의 이제 드는 생각은 물론 이런 것들이 준비하고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게 되면 이 온라인 강의의 중요성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의 그 중요성을 더 많이 느끼게 될 때가 또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수업이 많지는 않지만 그런 좀 시간 나는 때 공원이라든지 놀이터에 저희 아이 때문이라도 나가게 돼요. 네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앉아 있다 보면 동네 어르신들의 얘기 아니면 동네 아이들이 어떻게 놀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저는 거기서는 하나의 주민일 뿐이지만 그 아이들을 보면서 미래를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음에 여기 왔을 때 어떠한 우리 마을 교사로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네네. 하면 좀 더 나은 행복을 같이 해갈 수 있을까라는 걸 네네.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는 온라인 강의가 아닌 온라인을 만나는 것이 아닌 좀 더 인간적으로 사람 대 사람으로서 만나면서 네네. 그런 정들을 더 쌓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저는 희망을 조금 더 받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네. 솔직히 지금은 수업이 없는 게 중요한 게 저는 마을 교사를 하면서 수업이 많고 적음에 대해서 불만을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네네. 아예 2018년도에는 수업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는 않았고요. 저한테는 오로지 와서 제가 갖고 있는 커리큘럼 안에서 어떤 것들을 더 더해서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할까를 저는 항상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잘난 척이 아니고 네. 그래야지만 제가 앞에 딱 섰을 때도 굉장히 떨리는데 준비를 하지 않으면 더 막 엉망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럼 내가 이럴 때도 있을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 시간도 마찬가지로 앞을 대비해서 2020년도에는 뭐 백신이 나와서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쭉 다 대비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만 어쨌든간 저는 사람이 답이고 인간이 답이다라는 것 때문에 만나서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면서 느끼는 행복감은 어떤 것도 바꿀 수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특히 저희 마을 교사들은 아이들과 만나면서 내가 생각했던 이건 꿈꾸던 교실은 네네. 이런 거였는데 또 만나면 굉장히 많이 틀려지는 걸 많이 발견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사람과 사람 만나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좀 준비를 해보자라고 생각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제 또래가 X세대라고 불렸거든요, 언론에서. 네. 나이. 근데 지금 이제 그 코로나 국면에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교 1학년이 됐는데 학교도 못 가보고 이제 입학하는 이런
특히 이제 이 초등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시기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제 코로나 세대라는 또 장명이 붙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요. 이제, 그 코로나 세대의 미래, 코로나 세대 어린이들의 미래는, 어떨까?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 뭐 이제 이런 고민도 또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럼 박영재 선생님, 네, 어떨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저희 마을교사 사업팀 안에는 네네. 아주 소중한 인적 재산이 있어요. 연구 모임이라는 네, 모임이 있는데 그 연구 모임에 있는 부서원들 간에 서로 그 본인들의 컨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의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다 그러면 나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배가 되는 준비 과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마을교사 몇 분 선생님들하고 같은 컨텐츠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이미 수업을 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어떻게 수업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들을 나누면서 좀 더 나은 방향은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들 많이 나누고 있는데 아직은 온라인 수업을 하고는 있지 않지만 그 부분을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각 컨텐츠가 어떻게 앞으로 수업을 할 건지 고민도 물론 중요하지만 연구 모임에 계신 선생님들한테 부조 요청을 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많은 그 준비할 수 있는 과정이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연구 모임에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김세준 국과장님 뭐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이대로만 가면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사업팀 지금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어 했는데 방심한 사이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수업 방법을 변경을 해야 하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벌어졌는데요. 제가 그 오연호 강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분이 행복 3대 복지가 쉬었다 가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지금 이미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이 딱 이 부분을 생각하게 만드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앞만 보고 가던 거를 지금 잠깐 멈춰. 그러니까 제가 멈춘 거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 있는 이 상황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다른 길의 교육을 보여주는 게 혁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분 이제 마을을 열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코로나19가 다들 철학자로 만드신 것 같아요. 철학적 고민을 삶의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는 또 이제 교육이라는 부분을 고민하는 분들이셔서 더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요. 네, 오늘 그 가장 많은 인원이 나오셨기도 하고 또 다 각자의 콘텐츠와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라 얘기를 많이 해주셔서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1시간을 훌쩍 넘어갈 것 같아서요. 네, 마지막 질문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나에게 마을 교사는 땡땡땡이다. 네, 단어나 문장으로 정리해 주시고 그 이유를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상 문제 준비하신 오은정 팀장님 먼저 대답해 주실까요? 네. 그 예상 문제에서 하나 안 나온 게 있어가지고. 네. 그거는 아쉬움을 가지고 이거는 돌아가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금 없어요. 간단하게 그걸 연결시켜서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이제 마을교사나 이런 혁신교육 사업에 많은 예산이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각각 현장에서는 학교에서도 하고 싶은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또 실제로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혁신교육 사업에 관련된 그런 정부 예산이라든지 뭐 구청 교육청의 예산이 좀 많이 투자가 돼서 혁신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로 저는 마을교사란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그 마을교사다. 마을교사는 혼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발자씩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혁신을 고민하는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함께 잘 나갈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달라.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네. 예, 전가요? 네. 저는 마을교사는 빨래집게다. 빨래집게다. 옛날 옥상에 빨래 말린 거에서 이렇게 빨래가 이제 날아가지 않게 완전히 박싱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몇 개 찝어줌으로써 좀 그 제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는 어떤 뭐 코로나든지 어떤 혼란이 올 때라도
위기나 갈등 상황에서도 이렇게 잠깐 찝어주면서 또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빨래가 잘 마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꽃 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희 빨래 집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틀에 박히기 완전히 속박하진 않지만 네. 제자리를 지킬 수 잡고는 있어야 있도록 되니까. 네, 네. 중요한 지점을 잡아주는 네, 빨래 집게다. 저 그거 갖고 싶네요. 빨래 집게 많아요 다이소에. 네. 네, 김미진 간사님. 네. 예. 마을 교사란 활화산 같은 중심 인물이다. 아, 네. 제가 이걸 한 이유는 마을 교사는 학교와 마을에 있는 가교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 인물이고요. 그다음 마을에서도 어디서든지 편안하게 아이들을 만나서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것들을 보듬어줄 수 있고 또 네네.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그것도 열정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활화산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활화산 네네. 같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마을 중심 인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열정을 가지고 마을과 학교를 이어주는 중심 인물이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네, 박영진 선생님도 네. 며칠 전에 저희 이제 마을교사 사업팀 팀장님이 본인한테는 네 가지가 없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셨어요. 요 너무 팀장, 겸손하게. 오은정 팀장님이요? 네네. 네네. 그래서 너무 겸손한 표현인데 네 가지가 없다. 네, 그래서 네 가지가 왜 없는 네네. 걸까 고민을 하면서 저희 마을교사에게는 네 가지가 있다. 그 네 가지는 네. 인, 의, 예, 지의 뜻을 가지고 있고, 네, 그래서 어짐과 네네. 옳음, 예의와 지혜를 네네. 모두 갖춘 저희 마을교사이니 지역이나 관에서는 네네. 저희 마을교사를 믿고 네, 교육의 일부분을 맡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들판에 있는 허수아비다. 마을교사는. 네네. 제가 어느 한 부분의 교육을 네네. 담당을 했다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자라나는 데 있어서 조금의 밑거름 정도는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해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고 익을 동안 저희는 그냥 참새를 쫓는 역할만 했지만 그 참새를 쫓는 역할에서도 아이들이 바르고 성장할 수 있도록 네네. 교육의 한 부분을 담당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을교사는 네 가지가 있는 허수아비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것도 탐나네. 네. 김세진 국과장님도 마지막으로. 네. 너무 말씀들을 잘하셔가지고 네네. 저는 항상 생각했던 게 네. 그냥 연결고리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과 학교를 연결해주고 그리고 아이들이 교육을 시키는 것과 네. 동시에 저희의 삶을 보고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그래서 동네에서 마주치는 아이들이 좀 무섭더라고요. 저는. 네, 근데 네. 처음에 제가 몰랐던 아이들은 무서웠는데 마트나 이런 데서 저한테 선생님 하면서 막 달려오는 아이들이 이제는 제가 허투루 다니면 안 되겠다라는 또 무서움을 줬어요. 네, 그래서 네. 삶과 교육을 연결하는 또 연결고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 진정한 그게 마을교사이지 않을까.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이 가르침을 주는 네, 그런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게 마을교사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 이제 마무리 해야 되는데요. 아까 그 초반에 우리 김미진 선생님이 마지막에 그 지인을 밝혀주시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잊지 않으셨나봐요. 네, 그 얘기만 듣고 저희가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요. 네네. 이 안에는 안 계세요. 네네. 안 계시고요. 지금 학부모 분과의 네트워크 네트워크 간사를 맡고 계신 김미양 간사님이십니다. 네. 네, 그분께서 그렇게 저한테 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 네. 한번 전해주시죠. 김미양 팀장이시래요. 네. 감사님, 팀장님이시래요. 네, 네트워크 팀장님. 네트워크 네네. 팀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그때 그 시절 때 저에게 그렇게 훌륭한 분들을 너무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네네. 감사드리고 네. 그 곳에서 있지 않았다고 하면 지금 저는 뭘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네네. 뭐 열심히 물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겠지만 네. 지금의 마을교사 강북
께서 자랑하는 강북 마을교사로서 아이들 돌보는 마음은 잊지 않을 것 네. 같아요.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또 더 함께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소고기 사들고 김미연 팀장님 댁에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 TV는 사랑을 싣고처럼 마지막을 훈훈하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참 많은 이야기, 많이 생각할 것들이 많은 이야기들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5강역 11번째 방송 마을교사 사업팀과 함께한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